오늘 우리는 낙동강 살리기를 시작합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 과정에서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세계 최고의 담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건설될 것입니다. 그럼 확인차 마지막 4대강 사업 영주댐으로 다시 가봅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은 영주댐. 7월 25일의 모습인데요. 눈으로 봐도 녹조가 상당히 심각하죠. 직접 떠보니 녹조 라떼? 아니 페인트, 매생이, 반죽. 이거 밀가루 반죽하고 똑같아. 과연 수질은 어떤 상태일까요? MBC뉴스가 입수한 영주댐 수질 자료. 7월 중순 COD, 그러니까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녹조의 양을 가늠할 수 있는 클로로필 A는 최악의 수질인 매우 나쁨 단계입니다. 그대로는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이죠. 7월 말 이어진 비로 녹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이번에는 간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내뿜을 수 있는 남조류가 조류경보 경계 기준의 5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남조류 개체수는 56,000셀입니다. 56,000셀. 남조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이게 일단 번성이 되면 그 다음에 확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5만이었다가 10만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되게 짧은 시간 동안 확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 물이 영주댐에서 방류돼 낙동강으로 흘러간다는 점. 지난달 25일 영주댐 하류 5km 부근 영주댐에서 내려온 오른쪽 물길에서는 검푸른 녹조가 섞여 내려오는 걸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 하류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낙동강 지금 본류에서도 물놀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배를 타고 놀다 보면 그런 조류하고 직접적으로 피부나 아니면 심지어 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상태의 물도 녹조가 덜 포함된 부분을 골라서 흘려보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 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질의 양호한 물을 좀 하류를 방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선택 취수를 하셨던 물이라고 하셨는데 네. 밑에 강줄기를 보시면 다 댐에서에 보이는 정도의 그 녹색이 다 계속 강을 따라서 계속 주로 밑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서 최대한 좀 이렇게 방류하는 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녹조가 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물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주댐 공사 전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질 조사에서 이 구역의 물은 대부분 1급수였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 이후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짙은 녹조가 나타났습니다. 신규댐의 경우에는 그 담수 초기에 저수진의 농경지에 잔존해 있는 비료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수질이 좋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아진 부분은 이제 기온이 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상류 지역의 오염 물질들이 이제 좀 일시에 좀 유입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수질 전문가들은 댐에 갇힌 물은 오염에 취약하다며 영주댐이 낙동강의 오염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에 오염물질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녹조가 없어지더라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자체적인 오염원을 보유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비가 와서 이렇게 좀 깨끗해졌다가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녹조가 생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환경변화 예측 없이 댐 건설을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인 요소들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같이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무시하고 다 뛰어넘어 버린 거죠.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1조 1,000억 원을 들여 만든 영주댐. 낙동강 수질 개선이 아니라 수질 참사의 씨앗이 될 조짐을 보이는 영주댐. 어떻게 해야 할까? 댐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적이 상실되어졌다면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댐 구조물을 우리가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엘라강에 있던 글라인스 캐니언 댐 해체 영상입니다. 왜 보셨을까요? 매년 연어 28만 마리가 돌아와
주민들의 삶을 살찌웠던 애화강. 1914년, 1927년에 댐 2개가 들어선 뒤 연원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결국 오랜 논의 끝에 2011년, 2014년 두 댐을 차례로 철거했습니다. 특히 하류에 있던 엘와댐을 부수자 삼각주가 다시 생겼고 생명이 숨쉬는 강이 됐습니다. 9만 개의 댐을 건설한 댐의 나라 미국은 정작 1990년대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댐의 시대는 다 끝났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낡거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댐 1200개 가까이를 해체했죠. The best kind of river restoration is where you can let the river heal itself. That's by, well, the kinds of projects that you just saw. The Elwha Dam, simply by taking those dams out, you're restoring the natural flow and the natural flow of sediment. And that will bring back natural processes and habitats for the fish and the organisms. 한국을 직접 방문해 4대강 사업과 내성천을 살펴봤던 세계적인 하천 지형학자 맷 콘돌프 교수. Recovering from the damage of the Four Rivers project, you probably would have to remove the dams, remove the dikes, and then have a very active program to try to restore some of the habitat values to the river and the water quality. Because 낙동강아 기대된다 4대강 살리기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주댐을 짓는다더니 눈부셨던 모래강은 황폐해졌고 청정수였던 물은 실제 오염수가 되었습니다. 한 교수의 말을 빌려 영주댐 마지막 4대강 이야기 2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회가 22조 원을 쓰고 확인한 것은 고인물은 썩는다는 상식이다.